네, 안녕하세요. 토지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CNC 선반 프로그래밍 및 가공 기술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 CNC 선반 좌표 읽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CNC 선반 좌표계 어드레스 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CNC 선반 좌표 읽는 방법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CNC 선반용 어드레스의 의미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죠? 자, 보시면 이제 CNC 선반에서 좌표계 어드레스 이제 첫 번째인데요. 우리가 사실 이전 첫 번째 1강에서 제가 절대좌표, 상대좌표를 각각 설명드렸고, 오른쪽에 있는 요 도면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듯이 우리가 현재 위치 B에서, 그죠? 요 B 지점에서 C 지점 갈 때 절대좌표 방식으로 가는 건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드렸어요. 여기가 원점이라고 하는 표시라면, 즉 여기가 X가 0이고 Z가 0이라면 요 기준에서 이렇게 가는 게 절대 방식이겠죠. 여기서 이렇게 찾아가는 방식이 이제 절대 방식이겠죠. 그래서 이제 좌표를 우리가 만들게 되면 B에서 C로 가는 좌표는 X20에 Z20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를 읽는 게 아니라 원점 기준으로 이걸 읽는 거죠. 그게 이제 절대 방식이니까 X 방향은 위쪽이고요. 그 다음 Z는 오른쪽입니다. 플러스 방향이요. 그래서 X는 20, Z는 20이 돼서 이 지점을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C에서 D 가는 건 마찬가지 X가 10, 20, 30, 40, 50인데 얘가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읽는 방식은 맞아요. 상대 방식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다시 여기 원점 기준, 여기 요 라인 원점 기준에서 밑으로 X 방향으로 마이너스 30이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얘는 Z 방향 플러스 쪽으로 10mm. 근데 얘가 원점 기준에서 30mm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X는 마이너스 30에 Z는 30 이렇게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 이건 이미 이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상대로 하는 것도 지금 방금 제가 조금 하긴 했는데요. 상대로도 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B에 있는데 C까지 갈 때 얘는 원점 기준으로 읽는 게 아니라 요 P 지점 이 지금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X는 10, 20, 30, 40 늘어나고 그 다음 Z는 10, 20, 30으로 늘어간다 해서 X는 40, Z는 30으로 이렇게 읽었고 C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10, 20, 30, 40, 마이너스 50이고 X는 Z는 10mm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요거는 단순히 좌표계를 우리가 읽은 거고요. 이걸 CNC 선반의 개념으로 접근하려면 절대좌표고 요거는 그냥 이대로 쓰면 돼요. 상관없는데 상대는 물론 우리가 쓰임은 상대는 많이 쓰진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도 10% 내지 한 5% 정도는 상대를 쓰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자, 그 개념에 입각해서 요건 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X하고 Z 방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고요. CNC 선반에서는 내가 상대좌표로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 혹은 좌표를 찍는다 그러면 그 X가 U로 바뀌고 Z는 W로 바뀌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다시 우리가 B에 있고, 우리 CNC 선반 기준입니다. B에 있다가 C로 갈 때는 X는, 그죠? 10, 20, 30, 40이 늘어나는데 이게 X가 아니라 U에 그냥 40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Z는 10, 20, 30 늘어났지만 Z가 아니라 이건 W로 바꿔서 30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완성돼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갈 때는 X 방향으로 마이너스 50이지만 얘가 뭐가 된다고요? U에 마이너스 50으로 읽어야 되고, 그죠? Z는 W로 읽어서 10이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CNC 선반에서는 이렇다는 거. 얘는 지금 위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1강에서 설명드린 건 그냥 좌표에 대한 개념이었고 지금은 CNC 선반에서의 좌표는 이 방식으로 상대로 가게 될 때는 U하고 W를 써야 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하고 상대를 이렇게 따로따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X는 20이라고 쓰고요. 자, 요건 이렇게 하면 절대죠. 그러면 얘가 지금 B로 이렇게 갈 때 X 방향으로는 20이고 그 다음에 W 방향으로는 요거 기준에 W 방향으로는 10, 20, 30 이런 식으로 해서 얘하고 여기하고 요 값을 섞어서 그러니까 절대하고 상대를 같이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이런 방식도 있다는 건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요 다음 거 어드레스 두 번째 거 보시면 되는데 자 근데 여러분 어드레스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안 했죠. 사실 어드레스의 의미는 요 뒤에 보면 마지막 장에 여기다가 제가 어드레스 의미를 좀 적어 놓긴 했는데 미리 좀 보고 가죠. 어드레스라고 하는 건 하나의 어떤 그 뭐 주소라고 할까요? 그 X하고 Z하고 U하고 W 쓰는 건 절대 좌표를 이렇게 씁니다. 상대 좌표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집 주소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이제 CS 선반에서는 어드레스라는 의미고 어드레스는 이런 기호로 쓴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집 주소 같은 느낌을.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 하나의 어드레스들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여기에 어떤 숫자를 동반해요. 여기에는 어떤 수치값이 동반되거나 혹은 어떤 공구의 번호값이 동반되거나 이런 식으로 동반되기 때문에 사실 어드레스는 단독으로 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의 조합으로 좀 사용해야 된다는 거. 특히나 이제 어드레스는 앞에 이런 부호들, 이런 기호들을 하나의 집 주소처럼 설정되어 있는 게 바로 CH3반에서는 어드레스라는 의미를 이해하면서 다시 요거 두 번째로 오셔서요. CH3반 어드레스 두 번째 거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어드레스의 조합은 이렇게 돼 있어요. x는 20점. 아까 우리가 이 직전에서 x는 20점이라고 썼고 z는 z는 마이너스 30점 이런 값을 썼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는 y는 없지만 z는 없지만 여기 y라고 쓰긴 했는데 어쨌든 좌표는 x하고 20하고 소수점 세 구분으로는 요거 구분, 요거 구분, 요 세 덩어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x는 말 그대로 어떤 좌표였고요. 여기 이제 어드레스에 시작하는 어드레스 좌표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은 숫자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수점이라고 하는 이 점이 정수냐 아니냐를 구분해주는 어떤 기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한 묶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예, 됐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소수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아까 이 직전에 여기 좌표 쓸 때도 x는 20이라고 말했지만 항상 숫자적으로 이렇게 점이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다 점이 붙어 있어요. 점이 없는 게 없죠. 점이 다 붙어 있죠. 예, 맞아요. 소수점을 붙여주셔야지 CNC 선반뿐 아니라 머신센터 이런 프로그래밍 안에서는 소수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소수점이 이 소수점 앞에 있는 값을 이제 정수로 정의를 내리게 돼요. 그래서 보통 그냥 100이라고 그냥 적어주면 가령 x 100이라고 적어주면 이 값의 의미는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얘는 x 0.1로 해석하게 돼요. 그러니까 0.1mm만큼의 어떤 움직임이라고 혹은 위치라고만 파악을 해버려요. 이 100을 온전히 100으로 생각 안 하고요. 뒤에 소수점이 없으면 여기다가 1000분의 1을 곱해버려요. 자동으로. 그래서 1000분의 100이 되면 0.1이 되는 거죠. 그래서 0.1로 인식해버려요. 숫자를. 소수점이 없으니까.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온전히 100이라고 하는 정수값으로 보내고 싶거든요.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x는 100이라고 하고 반드시 소수점을 반드시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부분을 정수로 읽게 됩니다. 요거 잊지 마십시오. 가령 수치를 35라는 값으로 정수를 주고 싶을 때 x나 y 쪽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요거를 다시 정수로 주고 싶거들랑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값을. 네, 맞아요. 이건 이렇게 적어 주셔야겠죠. x는 35점이라고 읽어 주셔야 되고 혹은 y라고 하면 35점이라고 읽어 주셔야 되고 혹은 z라고 한다면 35점이라고 적어 주셔야지 정수값으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소수점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이건 되게 별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거, 이제 CNC 선반에서 이제 좌표 읽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근데 먼저 이게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방금까지 우리가 읽은 건 어떠한 지점에 대한 개념이었죠. 근데 CNC 선반이라고 하는 건 우리 특강에서 가공할 때 외경, 내경을 그렇게 해서 어떤 축 형태를 많이 가공한다 그랬잖아요. 축이라고 하는 건 이런 원기둥의 형태예요. 근데 지금 이 좌표는 원기둥의 형태가 아니라 어떤 지점에 대한 개념이죠. 사실 이 지점과 지점이 선으로 연결되면 어떤 원통이든 어떤 사각형이든 형태를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를 먼저 보신 거고, 됐죠? 자, 이제 CNC 선반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제 좌표를 읽을 때는 원통이나 원기둥 형태로 좀 개념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원기둥의 형태가 있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생긴 원기둥 긴 걸 얘 바깥쪽에 외경을 가공하면서 실제로는 이 형태를 만드는 거죠. 이게 핏근친 부분은 원래 원 소재의 크기인데 가공을 완성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파이가 돼 있으니까 당연히 원통인 거는 우리가 이해가 된다, 그죠? 혹시나 이 도면에 대한 해독이 조금 부족하시거들랑 사실은 이 강의가 지금 실선반이라고 하는 기초 강의이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도면에 대한 개념이 만약에 부족하시거들랑 이 강의 먼저 듣지 마시고 좀 엉뚱하겠지만 오토캐드 강의가 있어요. 오토캐드 2D라고 하는 강의가 있는데 이게 1강에서부터 50강 강의인데 캐드를 잘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강의를 통해서 그죠? 좌표의 개념, 도면의 개념을 조금 익히고 오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끊고 나서 CNC 선반이든 머신센터든 그쪽으로 가서 프로그래밍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먼저 이런 선행 학습들이 돼야지 도면 해독이 돼야지 사실은 이 좌표를 이렇게 G코드를 짜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도면에 대한 개념 없이 G코드를 짜면 맞아요. 많이 힘들어요.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도면 개념 먼저 갖고 오시라는 거. 어쨌든 우리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직경 방식으로 좌표를 읽어야 된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A 지점을 단순하게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A 지점을, 그쵸? 여기 원점이니까 이 원점은 X가 0점이고 Z가 0점이잖아요. 그 기준에서 이 A라고 하는 위치는 얼마입니까? 절대로 보면 X는, 그죠? 여기에 25파이면, 맞죠? 밑으로 12.5, 위로 12.5라는 소리죠. 자, 우리 좌표 개념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는 얼마입니까? 12.5고 Z는 얼마예요? Z는 변화가 없으니까 제로라고 읽는 게 맞죠? 요거까지는 혹시 이해되십니까? 요거는 순수하게 좌표로 읽는 방식이에요. 근데 요걸 다르게 얘기하면 반경 방식으로 읽는 방식이에요. 자, 근데 선반, 범용 선반, 시인 선반 포함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얘가 외경 쪽을 이쪽을 한번 가공을 하면요. 반대쪽도 동시에 가공이 됩니다. 시인 선반의 특성상. 왜냐하면 원통을 깎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과 깎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과를 깎을 때 한 바퀴를 돌리고 나면 그 반대편,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리고 나면 그 반대편의 그 깊이만큼도 같이 깎여요. 그 말은 얘를 여기를 이만큼을 깎으면 반대쪽도 이만큼이 자동으로 깎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깎은 양이 한 5mm라도 이 반대편도 깎이기 때문에 5mm 또 깎여서 토탈은 10mm가 깎이게 돼요. 그러니까 2배로 깎이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좌표를 읽어줄 때 반경으로 읽어주면 안 되고 2배가 깎이는 그 원리에 입각해서 직경 방식으로 우리가 도면을 좀 그러니까 읽어줘야 된다는 거.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린 요 지점을 어떻게 읽는다고요? 직경 방식으로 읽는다면 이게 25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은 x25점이라고 부르고 z는 0점이라고 이렇게 읽어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는 거. 물론 현재 위치가 A니까 A 지점을 꼭 굳이 읽을 필요는 없지만 굳이 읽자면 이런 식으로 지름 방식으로 반드시 읽어줘야 된다는 거. 되셨죠? CNC 선반은 반드시 직경 방식으로 X쪽은 읽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됐고. 어쨌든 여기가 원점이니까 맞죠? 요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Z가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맞나요? 요 방식으로 읽게 되면 Z는 마이너스 방식이고 요 위쪽 방향은 얼마입니까? 맞아요. X가 플러스 방향이에요. 됐죠? 이 반대쪽은 Z가 마이너스 방향이고요. 위쪽은 Z가 플러스 방향에 해당합니다. X가 플러스 방향에 해당합니다. Z 아닙니다. 위쪽은 법선 방향이니까. 어쨌든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지금 현재 위치가 A에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고요. 우리가 B까지 가는데 절대좌표기로 갈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 요렇게 한번 가볼까요? 요 지점만 읽으면 되겠죠. 자, B 지점 어떻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예, 맞아요. X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X는 변화가 없죠. 그러면 X가 변화가 없다는 소리는 X가 그냥 25점인 거고요. Z만 얼마로 변합니까? 마이너스 27로 읽을 수 있겠습니까? 점 붙이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요 지점을 읽는 거니까 요 지점은 결국 27mm가 떨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 원점에서. 그러면 여기는 방향이 마이너스라고 그랬고 Z방향이니까 X는 25, 그 다음에 Z는 마이너스 27이라고 하는 위치가 됩니다. 근데 x25는 최초에 시작할 때 이 지점은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 지점 어떤 값이 났다는 거. 사실 그래서 이 앞전에 x는 25점이 있고 z는 0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x25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괄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B 지점까지는 z는 마이너스 27이라 읽을 수 있고, 자 그러면 B에서 C로 가는 이 지점, C 지점 하면 읽어보자면 x는 얼마입니까? x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으니까 x는 맞아요. x는 35라고 플러스 방향으로 읽어줄 수 있고 z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제로가 아니라 그죠? 절대치로 읽으면 z는 이미 여기 마이너스 27로 와 있으니까 z는 마이너스 27이라고 읽어줄 수 있지만 얘는 생략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미 앞서서 z27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b까지 왔기 때문에 c로 갈 때는 z27을 생략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제가 괄호를 일부러 쳐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상이 없죠. 자, 그러면 C에서 D로 갈 때는요. X는 변화가 없죠. X는 35라고 생략 가능하고 써도 되고요. Z만 얼마라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지만 실제로 원점은 27 앞에 있었으니까 27mm, 31mm, 토탈은 Z는 마이너스 58점으로 해서 읽어줄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D에서 E까지 가게 되면 Z는 그대로 마이너스 58 그대로 혹은 생략 가능하고요. X는 얼마? 뒤에 보니까 도면에 50대 있으니까 지름으로 읽으면 50점으로 읽을 수 있겠죠. 혹시 지금 이렇게 읽은 게 어렵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냥 좀 쉽게 설명한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한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해 달라면 좀 더 그림을 또 단순하게 또 할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단순해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절대 방식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쓸 때는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그죠?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괄호를 쳤다는 소리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 이해하고 그 다음 이제 상대 좌표로 가보시죠. 내가 지금 우리 여기 있는데요. 우리 여기까지 상대로 갈 거예요. 자, XZ는 쓸 수 없다 그랬죠? U하고 W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X는 변화가 없죠. 맞죠?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X가 변화가 없죠. 그러면 X가 지금 절대좌표 개념에는 X는 25지만 이게 상대로 갈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X가 변하기 없기 때문에 U 0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Z만 W로 마이너스 27이 됩니다. 요 지점. 요게 절대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 좀 다르죠. 왜냐면 상대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는 항상 제자리가 제로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U가 0이 돼요. 요게 가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굳이 U라고 하는 이 값을 넣을 필요가 있다 없다. 사실 안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다 이렇게만 다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교육용이다 보니까 제가 앞에 U라고 그 다음에 뒤에 굳이 생략을 해도 되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생략 가능한 건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에서 C 갈 때는요. 뭐가 변했습니까? X만 그러니까 X 방향, 지름 방향만 변했죠. 지름이 25에서 35로 커졌죠. 그죠? 이걸 U로 하게 되면 18가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U 10점이 되고요. 그럼 Z는요? Z는 뒤로 뭐 변한 거 없죠. 그래서 Z는 Z가 아니라 W는 0점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그 Z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고 U 10점으로만 적어주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U 10입니다. U하고 W니까요. 자, 그 다음에 C로 갈 때는요. C에서 D 갈 때는요. 맞아요. U는 변화가 없죠. X는 변화가 없고 W만 원래는 아까 D까지 갈 때 58이었는데 마이너스. 근데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마이너스 31로만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지금 D에서 E 갈 때는 X만 변했죠. 자, 이거는 W, 즉 Z 방향은 생략하고요. 지금 35에서 15파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얘는 그냥 U 15점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자, 여러분 이게 절대치하고 상대로 지금 봤는데 절대는 좀 이해가 되죠. 좀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느 게 편하세요, 여러분 생각에? 물론 이게 상대가 편합니다. 그럼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이걸 쓰는 게 한 10에서 5%밖에는 활용할 그게 없어요. 나중에 이게 원점 찾아가거나 수정할 때 되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쉬운 게 이게 쉬운지는 모르겠지만 쉬운 건 사실 절대가 더 쉬워야 돼요. 그리고 제 생각엔 절대가 더 쉬운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이런 기호, 그러니까 U하고 W 쓰는 것부터 조금 헷갈리잖아요. 사람마다. 그죠? 이런 지점이 있다는 거. 어쨌든 우리는 절대 방식의, 절대 좌표의 직경 방식으로 우리는 읽어주고 좌표, 시선반에서 좌표를 작성해 줘야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요. 끝으로 이제 어드레스의 의미에 대해서 아까 지금 이제 XZ는 절대 좌표 의미였고 U하고 W는 상대였죠. 그거 외에도 좀 더 있어요. O라고 하는 알파벳 O가 있는데 이건 프로그램 번호의 그러니까 접두어 혹은 어드레스고요. 이거는 시퀀스 넘버의 어떤 N이고 이거는 준비 기능이라고 하는 G코드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C00, 01, 02, 03, 04 이런 준비 기능이고 R 값은 반경값을 넣어준.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히 이렇게 선만 돼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원어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럴 때 넣어주는 반경값의 어드레스 R이고요. 요건 피드는 이송 속도를 넣을 때 쓰는 어드레스, 이거는 추측 회전수 줄 때, 그 다음에 이건 공구 기능을 각각 주는 어드레스고요. 보조 기능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보조 프로그램 번호라고 하는 게 P1000, P1000, 2000 뭐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고요. 듀얼 기능이라고 해서 공구를 잠시 세우는 기능의 정의로도 이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의 어떤 전개 번호로서 플레이의 그 다음에 전개 번호, 화이트의 끝에 어떤 전개 번호 각각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개 번호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되셨죠? 이걸 차차 이제 우리가 어드레스 번호를 부여하면서 G코드를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G코드를 이렇게 짤 거예요. 그러니까 O라고 하는 이름으로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R이라고 하는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S라고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여기 도면에 혹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조합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어드레스라는 거 하는 건. T 단독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구번호하고 보정번호 같이 불러왔듯이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어떤 숫자나 어떤 의미를 같이 부여되면서 이제 G코드가 작성하게 됩니다. 이건 차차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겠죠. 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실선반 프로그래밍 및 가공 기술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2강이고요. 실선반 좌표 읽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네, 되셨죠? 자, 언제든지 궁금한 건 댓글 달아주시고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